이번 2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전 소매 판매 지표인데 그냥 소매 판매 지표라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고요. 뉴스 보시면은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3%나 껑충 뛰었다. 거의 2년 내 최대폭이 증가한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언론 보도 전체 내용을 보면 소매 판매가 늘었다. 그래서 경기가 갑자기 심하게 경착륙하는 게 아니라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좀 추가로 더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악재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근거가 되는 미국 소매 판매 전월 대비 증가율이거든요. 3% 증가한 거 보이시죠? 정확히 2년 내도 아니고 이전에도 3% 이상 증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신문에서는 그냥 그렇게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미국 소비가 증가한 거고 있으니까 다시 경제가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오르겠다 하면서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렇게 언론에서 또는 어떤 전문가들은 단편적인 얘기만 보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해줘요. 이런 얘기만 듣고 그런갑다 하고 잘못 투자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세부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다 보고 한번 판단을 내려보자고요. 소매 판매 지표는 뭐라 그러냐? 마트라 그래요. 그럼 어디를 조사를 하냐?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업체, 자동차, 가전, 가구 이런 거 포함해서 오프라인 매장 대부분 조사를 하고 온라인 업체 조사하고 식당 조사를 합니다.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만 표본으로 조사를 한다. 가공되지 않은, 아까 이건 월별로 몇 프로 증가했냐잖아요. 이 지표를 가지고 가공한 지표죠. 본 지표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보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눌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제가 박스를 쳐 두었는데 경기 침체 직전까지도 어떻게 되냐? 계속 소매 판매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야 이렇게 소비가 감소를 해요. 그리고 소비가 감소하는 이런 구간들은 리먼 사태라든가 2020년 코로나 같이 진짜 엄청나게 심한, 거의 주식시장이 반토막, 거의 3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때가 돼서야 전체 소매 판매가 이렇게 심하게 꺾여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후행하는 지표라는 거고 경기에는 동행하는 지표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야 소비가 줄어드니까. 자, 그럼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할까요? 경기에 상관없이 항상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식품, 그리고 휴지, 옷, 그리고 치약, 칫솔 이런 것처럼 이런 생필품, 이런 필수 소비재가 전체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처럼 재테크를 하고 경기를 판단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를 봐야 되냐? 이 소매 판매 지표에 전년 대비 증가율 지표를 보면 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소매 판매 전년 대비 증가율이 쭉 올라가는 구간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구간이고 주식 투자하기 아주 좋은 구간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을 보면 제로에 가까워질 때 어느 시점쯤에 경기 침체가 이렇게 터졌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고 그랬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점점 높아지는 구간들을 한번 볼게요. 2000년이 되기 전까지 소매 판매가 증가했고 2003년 이후에 2006년 정도까지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그리고 2009년부터 한 12년 정도까지 증가하고 2016년부터 18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합니다. 이런 구간들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높게 빠르게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럴 때 경기가 회복하는 구간이고 성장하는 구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주식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그런 시점이고, 반대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구간은 어떤 구간인가 한번 볼게요. IT 버블이 터지기 전에도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다가 이제 0에 점점 가까워진 어느 구간에 터졌고, 리먼 사태는 마찬가지죠. 쭉 떨어지다가 0 근처 다가갈 때쯤 됐고 아예 마이너스까지 내려갔고, 코로나는 갑자기 터진 거라서 그렇고, 지금 상태가 그런 거죠.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언제 이런 경기 침체가 터질지 모르는 경기 둔화 국면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단타를 친다거나 언제든지 손절하고 익절하고 하면서 짧게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런 장에서도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계속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등 주고, 상승장에서도 반등 주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 장에서 기가 막히게 하락장에서도 난 수익을 낼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계속 투자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상승장에서 중간중간 조정이 계속 오는데 그 구간에 버티기 힘들었다. 그러면은 소극적인 투자를 하거나 뭐 채권 투자를 하거나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2020년부터 무슨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초까지 대세 상승장이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때 중간중간 이런 조정이 왔을 때 버티기 좀 힘들었다. 그러면은 항상 수익을 내는 그런 고수는 아니라는 소리죠. 그럴 때는 좀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채권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라 이거고요. 자, 그럼 전체적인 큰 흐름을 알아봤죠.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무엇이 잘 팔리고 무엇이 안 팔렸는지 확인을 하면 전망도 할 수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세부 자료를 보면 식품 및 음료 매장의 전년 대비 매출액 변화율입니다. 25%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서리 스토어죠. 슈퍼마켓의 전년비 매출 변화율도 보면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관련 매장 및 뭐 슈퍼마켓 등 이런 식품 관련 매장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6에서 25% 정도 굉장히 높게 증가하는 게 확인돼요. 이 부분이 소매 판매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식품 매장들의 매출이 늘어났을까? 2월 발표된 식품 물가를 보면 됩니다. 고점 찍고 떨어지긴 했는데 전년 대비로 10.1%나 증가를 했어요. 식품 같은 필수 소비재의 경우에는 가격이 인상된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지금 굉장히 둔화 상태인데 서비스업이 엄청난 호황이에요. 여기 채용 공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월 발표된 레저, 숙박, 관광 채용 공고를 보시면 급증하고 있죠. 서비스업 전체가 2월에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서비스업이 호황이다 알 수 있고 당연히 여기에서 소매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반대로 안 팔린 것들이 있으니까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점점 전년 대비로는 낮아지고 있는 건데 경기 민감재, 자동차, 가구 이런 거의 매출 변화율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경기를 결정하는데 과거 경기 침체 직전까지 보시면 가구와 자동차들이 잘 팔리다가 갑자기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매출이 횡보를 한다는 거죠. 더 증가하지 못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가구는 이제 감소하기까지 하고 자동차도 횡보하고요. 코로나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둔화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인데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면 돼요. 2020년 코로나 때 전년 대비로 확실히 덜 팔리죠. 그러다가 중순부터 갑자기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 한 중순까지는 꽤 괜찮은 판매량을 보이다가 2021년 중순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점점 이렇게 제로 수준이다. 이 말은 뭐냐면 뭐 거의 전년 대비 비슷하게 계속 팔린다는 거예요. 이 횡보하는 국면이 딱 나타나죠. 자, 그럼 지금 구간은 경기 둔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경기 둔화되고 향후에 침체가 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구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자동차나 가구 같은 이런 경기에 민감한 고가의 내구재들이 이렇게 판매량이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럼 2월 발표된 소매 판매액 세부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총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 부분의 매출액이 증가를 많이 했죠. 식품의 가격이 상승했고 서비스업의 호황 영향으로 식품 관련된 이런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2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실제 경기를 결정하는 이런 내구재 부분의 매출액은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소매 판매의 증가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여기서 막 살짝 튀어오른 요 정도, 이런 애교 정도예요.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안 보고 앞으로 뭐 경제가 살아난다, 앞으로 풀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건 언제죠? 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국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쫙쫙 올라와주는 이런 국면들에서는 뭐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가 좀 확실해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저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당연히 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경기 둔화라는 거. 자, 이렇게 전문가들은 각자 본인에게 유리한 근거만 제시합니다. 자기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 단면만 얘기해요. 그리고 뉴스는 그걸 퍼나르게 합니다. 그래서 세부 지표와 진짜 중요한 지표들을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이제 단기 지표만 보고 여러분을 자꾸 주식으로 매매시켜가지고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다음으로 큰 흐름을 보고 주의할 때인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인지 알려주는 사람 비교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전월 대비로 단기적으로 3%나 소비가 증가했어요. 대세 상승 시작이니까 대출 땡겨서 주식 투자하세요. 이런 사람 있고, 자, 두 번째, 장기 흐름을 봐도 실물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요. 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여러분
누가 맞는 것 같습니까? 뭐 정말 정확하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고점, 저점 정확하게 맞춰준다. 뭐 그러면은 따라해도 되겠지만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럼 큰 흐름에서 분명히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이럴 때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면 주의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게 양심이겠죠.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주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떼었는데 그러지 않죠. 리액션으로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각 산업의 사이클과 거기에 해당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이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